약 2개월이 지난 이야기입니다. 이름도 밝히지 않은 남자가 와이프 전화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배씨 일로 대화를 하고 싶다고요. 저는 카톡으로 연락이 되는 배씨에게 어떤 언지도 받은 적이 없기에 응답을 하지 않았죠. 그랬더니 경찰에서 보자는 문자를 보내더군요. 그 후 이 남자의 사진, 인적사항, 사는 곳, 직업 등은 타슈켄트의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배씨와 타슈켄트에 사는 박진호에게 보내 확인을 거쳤습니다. 그제서야 배씨는 자기가 보낸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경찰로 찾아간다고 했다니까 웃으면서 그 동생에게 일임을 했으니까 동생이 알아서 할 거라고요. 그 동생이라는 사람은 최치민입니다. 저는 웃음이 나와서 이유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우즈벡 여성에게 제가 임대한 아파트를 빌려주었는데 그 여성이 세탁기 사용법을 몰라 고장이 나고 전기가 터져 화재가 발생할 뻔했거든요. 그리고 난방용 가스탱크가 폭발하여 사용 불능으로 만들었고 욕실 수도꼭지도 고장을 내서 엉망으로 살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다가 남의 아파트를 엉망으로 만들까 싶은 걱정에 이 여성을 내쫓았습니다. 임대비는 60일분을 받았지만 입주 27일 만에 나가라고 했습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집 수리비용과 집 주인의 교통비 등으로 나머지 33일분의 거주비는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여성은 배씨와 관계가 있는 여자입니다. 제가 배씨에게 몇 번을 부탁했습니다. 이 여자 좀 어떻게 하시라고. 그 대답은 다음 기회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여성에게 나가라고 통보하는 내용을 오해가 없도록 전체를 녹취하여 배씨에게 카톡으로 첨부하여 설명을 대신하였습니다. 이 아파트는 배씨의 부탁을 받기 전에 추운 겨울에 아파트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제가 먼저 임대한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로 오픈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배씨에게 대나우의 겨울 아파트 사정을 설명을 하였으나 차일피일 임대를 미루는 바람에 나중에 배씨와 관계가 있는 여성이 직접 아파트를 보고 임대를 결정한 경우입니다. 저는 배씨에게 대나우 시세로 월 임대료 $300, 2개월분 $600에 부동산 소개비 $150, 합산 $750를 받았습니다. 임대료 2개월분은 집주인에게 주었고 저는 부동산 소개비를 $150 챙겼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빌렸기 때문입니다. 임대의 임대지만 정당한 거래였죠. 도와주는 입장에서 수고비는 못 받을지언정 손해는 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부 한국인들은 돈이 들어간 행위를 밥이나 술로만 때우려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건 용납을 못합니다. 돕더라도 정당한 비용은 받아야 한다는 주의입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깔끔하기 때문이죠. 이 아파트 주인은 타슈켄트로 가면서 저에게 임대를 해 주었지만 이웃들은 거주하는 여성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계약 외 타인을 집에 들이는 미확인 방문객들을 타슈켄트에 사는 집주인에게 모두 상세하게 연락을 했습니다. 입주 20일 사이에
세탁기, 난방기 등의 큰 사건이 생길 때마다 확인하러 2번이나 직접 대나우로 올 정도였어요. 저는 그때마다 집주인에게 왕복 택시비로 50만 솜씩 2회 100만 솜을 주었답니다. 세탁기와 전기 문제는 거주하던 여성이 자비로 고쳤고요. 가스탱크는 완전 교체하고 수도 및 그 외에 발생한 하자로 인하여 100만 솜을 제가 부담했습니다. 저는 이미 지불한 2개월분은 집주인에게 임대료를 회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을 정도였고, 남편이 러시아에서 일을 할 때에 구입해서 가져온 가재 도구가 없어졌다고 해서 회수하지 않은 임대비에서 새로 구입하라고 했죠. 이후 며칠이 지나 최치민이 대나우로 와서 경찰서를 가서 신고를 했던 겁니다. 같은 집에 거주하는 대나우 출신 남자를 통역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2 사람을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경찰 신고 4일 차인가 한 차례 최치민과 통화를 하긴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구구절절하게 하냐면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박진호가 제 영상에 쓴 댓글을 보면 최치민이 저를 사기 및 협박으로 고발을 했다고 쓰여 있는데요. 박진호는 여전히 확인도 하지 않고 배 씨와 함께하는 양아치들 이야기만 듣고 미확인 글을 쓴다는 겁니다. 우선 저는 협박이든 사기든 고발을 했으면 제가 소환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 소환되지도 않았습니다. 소환된 사람은 집주인이 먼저고 거주 여성과의 대질신문이 있었는데 배 씨의 여성이 거짓 진술한 것이 경찰 조사 현장에서 확인되었고요. 2번째로 제 와이프가 소환되었는데요. 사기 및 폭행에 대해서도 그녀와 그녀 어머니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민들이 과정을 모두 지켜보았던 내용을 증인으로 정확하게 진술하여 사기 및 협박이 무고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담당 경찰이 그 여성과 여성 어머니에게 무고를 계속 주장하면 반대로 너희들이 구속된다는 경고까지 했을 정도니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박진호가 말하는 사기 및 협박 어쩌고 하는 사안은 최치민 일당이 고소한 6일차에 사건 자체가 폐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치민 일당이 여성을 타시켄트로 이동시켰고요. 또한 경찰 조사 중에 여성이 거주하는 지역 경찰서에선 여성과 그 어머니가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과 딸을 불법 행위에 동원한 사실이 인지되었다는 것을 밝힙니다. 이 불법 행위는 그 후 1개월 후에 대나우 거주 남자가 저희에게 직접 제보를 해줘서 약 28분 분량의 인터뷰 내용과 현장 사진이 다수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 이 녹취 및 사진에는 경찰들이 인지하고 있는 사안과 동일하거나 더 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최치민 말입니다. 이놈은 타시켄트로 돌아가서 박진호 포함 그 일당들에게 자기가 일 처리를 잘하고 왔다고 거짓 부용담을 술 안주로 떠버렸다는 후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최치민이 대나우에서 한 일이 없어요. 거들먹거리며 대나우에서 비싼 호텔에 머물며 일하는 척 하다가 돈만 쓰고 간 것이 전부입니다. 양아치들은
술자리 무용담이 참 많기도 하네요. 이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박진호의 항의 댓글을 보고 제가 박진호에게 전화해서 요걸 바가지로 퍼부었는데 그 내용을 박진호가 녹취해서 저에게 경고성으로 보내주었답니다. 자기 실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요. 하던지 말던지요. 일부 우즈벡 한인들이 법 없이도 산다는 박진호가 이런 면이 있네요. 하기사 박진호가 일면식도 없는 저에게 4년 전에 만나자고 하더니 카라오케에서 여자 경험을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저는 불쌍해서 그걸 들어준 적이 있는 입장에서는 쓰디쓴 격세지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치민을 거론하며 영상을 제작하는 이유는 박진호 녹취록에 보면 최치민과 배씨가 한 일이니 그들과 싸우고 자신은 빼달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되면 배씨와 관련해서도 실명을 거론하며 전체 스토리를 공개하겠습니다. 불편한 내용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